저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의 시어머니입니다. 제 며느리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손님이 화를 내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청소 아주머니께도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그런 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앞에서 그 착한 아이가 머리채를 붙잡힌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왜 30년간 이 백화점을 일궈왔는지를.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그 진상의 정체를 알고 나서는 더욱 확신했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요. 오늘 제 며느리를 건드린 그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속이 다 시원하실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저와 며느리의 인연은 참 특별했어요. 제가 백화점 대표라고 하지만 직원들 앞에서는 늘 그냥 평범한 손님처럼 다녀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3년 전 어느 날이었죠.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지금의 제 며느리였죠. 그때 한 손님이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야, 여기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내가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해? 알고 보니 그 손님이 매장에 없는 한정판 가방을 찾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던 거예요. 그것도 좀 차가운 말투로요. 다른 직원이라면 그 직원이 바빠서 그랬을 거예요 정도로 변명했을 텐데요. 근데 제 며느리는 달랐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비슷한 디자인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다른 매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30분 동안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결국 다른 지점에서 찾아서 다음날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죠.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미안하네요, 아가씨. 그 손님은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가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 아이는 진짜 다르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끌고 가시는 걸 보더니 며느리가 뛰어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너무 무거우시죠? 아이고, 고마워라. 그런데 넌 손님 응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손님이 계시면 바로 뛰어갈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를 우리 며느리로 맞아야겠다고. 근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개인적으로 쇼핑을 하러 갔는데 화장실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거예요. 한참 찾고 있는데 며느리가 뛰어와서 지갑을 들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찾고 계세요? 청소 아주머니께서 주우셨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던데. 그때 제가 신분을 밝혔어야 했는데 왠지 궁금했어요. 이 아이가 대표라는 걸 알면 태도가 달라질까? 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분이 주우셨다고 하셨나요? 3층 화장실 청소 담당하시는 김순자 어머니세요. 늘 꼼꼼하게 잃어버린 물건 챙겨주시거든요. 나중에 인사 한번 드리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전 더 감동했어요. 청소 아주머니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고 심지어 그분께 인사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심했죠. 우리 아들에게 소개시켜줘야겠다고.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아들 좀 만나보시겠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더니 네. 갑자기 왜요? 하더라고요. 그냥 좋은 사람 같아서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연애 1년, 결혼 2년. 지금은 아들보다도 더 챙기는 딸 같은 사이가 됐죠.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좋은 시어머니 만난 것 같아요. 평생 효도할게요. 그때 전 대답했죠. 아니야, 우리가 좋은 며느리를 만난 거야. 정말 그랬어요.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백화점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따뜻하게 대했어요. 그런 며느리가 그런 일을 당하다니.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오후였어요. 저는 각 층을 돌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었죠. VIP 라운지에 가까워질 때였어요.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거든요. 야,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상했거든요.
VIP 라운지는 항상 조용한 공간인데 이런 큰 소리가 날 리가 없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보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며느리가 한 여자 손님에게 머리채를 잡혀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그 여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온몸에 명품으로 도배하고 목소리는 그야말로 악을 쓰고 있었죠. 제 착한 며느리는 그 상황에서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전 깜짝 놀랐어요. 박미화. 이 여자가 여기 왜? 저는 이 여자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백화점 주요 납품업체인 대한패션 사장의 아내였거든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업체가 아니에요. 최근에 납품 비리 소문이 돌고 있던 바로 그 업체였죠. 불량품을 납품하면서 정상품 가격을 받는다는 소문, 심지어 뒷돈까지 요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감사팀에 조사 지시를 내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 사장의 아내가 제 며느리를 이렇게?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억울해하는 떨림이었죠. 불편하다고? 야,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박미화가 며느리의 머리를 더 세게 잡아당기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뛰쳐나가서 그 여자의 손목을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백화점 대표니까.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하면 대표가 며느리 때문에 공사를 구분 못한다는 빌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꾹 참고 상황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고객님, 저희 VIP 라운지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그때 박미화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소란? 내가 소란을 피운다고?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대한패션 사장이야. 이 백화점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납품하는 줄 알아? 아,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 가진 권력을 믿고 있구나. 그 권력으로 우리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구나. 며느리는 그래도 끝까지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미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 진짜 죄송하면 무릎 꿇어. 지금 당장.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뭔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무릎을 꿇으라고? 제 며느리에게?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보안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VIP 라운지 CCTV 즉시 백업. 증거 보존 필요. 그리고 잠시 후 박미화가 드디어 며느리를 놓아주고 가는 걸 봤어요. 너 기억해둬.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 안 둘 거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더라고요. 손으로 머리를 다듬으면서. 그런데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주변을 둘러보면서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갔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내 며느리는 끝까지 프로였어요. 자신이 당한 일보다 고객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얼굴은 차갑게 굳어지고 있었어요. 박미화 그리고 대한패션.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30년간 이 백화점을 일궈온 제가 제 며느리를 건드린 그 집안에게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때가 온 거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주고 시아버지께 안마까지 해드리고 있었어요. 며느리야, 오늘 일은 어땠어? 제가 슬쩍 물어봤는데 며느리는 그냥 웃으면서 괜찮았어요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화가 났어요. 내 며느리는 자기가 당한 일을 가족들한테도 말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제가 이 백화점을 처음 맡았을 때를 떠올렸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 납품업체가 우리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던 거죠. 그때 전 어떻게 했을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빌미만 줬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이미 이 바닥에서 30년을 버텨온 사람이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가자마자 감사팀장 김 차장을 불렀어요.
김 차장, 대한패션건 어떻게 됐어? 아, 그거요? 아직 조사 중인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김 차장은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이 계약서와 다릅니다. A급 원단으로 계약했는데 B급을 납품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A급으로 받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건 좀 민감한 문제인데 납품 담당자가 우리 구매팀한테 뒷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구나. 김 차장, 이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그리고 어제 VIP 라운지에서 일어난 일도 함께 조사하도록. VIP 라운지요? CCTV 자료 확인해 보면 알 거야. 대한패션 사장 부인이 우리 직원한테 폭행을 가했어. 김 차장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럼 이건 단순한 납품 비리가 아니라 고객 폭행까지 연루된 사안이네요. 맞아. 그러니까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그 다음은 법무팀이었어요. 이사님, CCTV 영상은 이미 백업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일단 증거 보전부터 해. 그리고 고객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해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일이 대표님과 개인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법무팀장의 질문에 저는 웃었어요. 개인적? 천만에. 이건 우리 백화점 직원의 인권과 회사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그보다 더 공적인 일이 어디 있어? 사실은 개인적인 감정이 100%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공적인 문제가 맞았거든요. 그 다음은 홍보팀이었어요. 팀장, 언론 라인 좀 체크해봐. 특히 경제지 쪽으로. 혹시 무슨 일이? 백화점 납품업체 비리 관련해서 기사가 나갈 수도 있어. 미리 준비해둬. 모든 팀에 지시를 내린 후 저는 이사회 소집을 준비했어요. 사실 이런 건으로 이사회를 열 필요는 없었지만 저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한패션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한패션 김 사장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이미 그들이 뭔가 눈치챘다는 걸 알았어요. 아, 김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게 어제 저희 와이프가 실례를 범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실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아, 그럼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나 보네요. 저희 와이프가 VIP 라운지에서 좀 감정이 격해져서.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혹시 그 직원분께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고 있구나. 박미화가 며느리를 괴롭힌 걸 남편에게 말할 때 그냥 백화점 직원이라고만 했을 거예요. 설마 그 직원이 대표의 며느리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김 사장님, 그건 감사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요.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요? 그냥 간단한 사과인데. 아니에요. 저희는 직원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폭행이 있었다면 더욱 그렇고요. 전화 너머로 김 사장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폭행이라고. 그 정도까지는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 사장님. 그 말에 김 사장은 한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조사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웃었어요. 30년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약점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패션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감사팀에서 추가 보고가 올라왔어요. 대표님, 대한패션 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메일 기록인데요. 대한패션 영업팀장이 우리 구매팀한테 보낸 건데 이번 계약 성사되면 평소대로 챙겨드리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평소대로? 네, 이전 계약들도 다 뒤져봤는데 매번 계약 후에 구매팀 담당자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구나. 그럼 우리 구매팀 담당자도 조사해야겠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최근에 갑자기 사표를 냈더라고요. 언제? 어제요. 어제. 박미화가 며느리를 괴롭힌 바로 그날이네요. 이상하다 싶어서 더 알아보니 그 구매팀 담당자가 김 사장한테 뭔가 수상하다고 미리 귀띔을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김 사장이 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였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모든 걸 다 파악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며느리와 마주 앉았을 때였어요. 며느리야, 혹시 어제 일 때문에 힘들지 않아? 며느리는 깜짝 놀라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하더라고요. 엄마도 백화점에서 일하잖아. 소식이 들려오더라.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 일은 종종 있어요. 종종? 그 말에 저는 더 놀랐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일을 여러 번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객들은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별로 중요한 분들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어른이구나.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니. 며느리야, 그래도 너무 참기만 하지는 마. 때로는 맞서는 것도 필요해. 어머니, 제가 맞서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내 며느리는 끝까지 착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내가 대신 나쁜 사람이 되어주자. 며느리야, 어머니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니? 그냥 믿어. 어머니를 믿어. 그날 밤 저는 최종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대한패션과의 계약만 끊는 게 아니라 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도록 만들 거였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우리 백화점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원이 되도록 해줄 거였어요. 게임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오늘 안건은 납품업체 대한패션과의 계약 해지 건입니다. 이사들은 갑작스러운 안건에 놀라더라고요. 대표님, 갑자기 왜요? 대한패션은 우리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데. 바로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첫째, 품질 기준 위반. 계약서와 다른 등급의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둘째, 금품 수수. 우리 구매팀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뒷돈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고객 폭행. 대한패션 사장 부인이 우리 직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마지막 말에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CCTV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특히 며느리가 머리채를 잡힌 장면에서는 여자 이사님 한 분이 어머나 하고 중얼거리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계약 해지를 결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경제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백화점 납품업체 비리 척결. 고객도 중요하지만 직원 인권이 우선. 기사에는 대한패션의 비리 내용과 함께 우리 백화점의 강력한 대응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특히 이번 사건은 납품업체 임직원 가족의 직원 폭행으로 시작되어 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사장이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대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기사까지. 김 사장님, 계약 해지 통보서는 받으셨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에까지 이런 식으로. 김 사장님, 저희는 팩트만 발표했습니다. 혹시 틀린 내용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다른 곳과 거래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건 김 사장님이 생각하실 문제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뭘요? 앞으로 김 사장님 부인께서 우리 백화점에 오시면 출입 금지 조치될 겁니다. 뭐라고요? 고객이라고 해서 직원을 폭행할 권리는 없거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 후에 박미화가 백화점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1층 입구에서 보안팀에게 제지당했죠. 죄송합니다만 출입이 제한되신 분이시네요. 뭐? 내가 누군 줄 알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출입을 제한하는 겁니다. 박미화는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결국 쫓겨났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고객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검찰에서 대한패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제공한 자료가 단서가 되었겠죠. 그리고 다른 백화점들도 대한패션과의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은 결국 회사를 정리하게 됐고 박미화는 동네에서도 그 사람 조심해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의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 퍼지면서 다들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진짜 대표님 며느리 천사 아니야? 그런 일 당하고도 끝까지 프로 정신 유지했다며? 맞아. 그리고 대표님도 정말 멋있으시다. 며느리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정말 회사 원칙대로 처리하신 거잖아. 며느리는 이제 우리 백화점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원 중 한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 고객들도 변화했어요. 여기는 함부로 굴면 안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6개월 후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일하기가 정말 편해졌어요. 왜? 다들 예의 바르게 대해주시거든요. 전엔 가끔 이상한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웃었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제가 뭘 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야, 그건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저요? 그래, 넌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게 된 거야. 며느리는 수줍게 웃더라고요. 어머니, 저 정말 좋은 시어머니 만난 것 같아요. 왜? 그냥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편이 되어준다고? 나는 단순히 편이 되어준 게 아니라 너를 건드린 놈들을 박살낸 거야.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그냥 순수하게 감사해 하는 게 더 예뻤거든요. 며느리야, 어머니가 한 가지 약속할게. 네. 앞으로 누가 널 함부로 대하면 어머니가 그 사람을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니, 넌 우리 집 딸이야.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이 백화점을 지켜온 이유기도 하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며느리를 지켜낸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오히려 빌미만 줬을 거예요. 하지만 철저히 원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대응했기 때문에 아무도 제게 뭐라고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상처받지 않았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집 며느리나 가족이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겠어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겠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배웠어요. 진짜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라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나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요. 앞으로도 제 며느리는, 아니, 제 딸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30년간 이 백화점을 지켜온 진짜 대표니까요. 그리고 제 가족을 건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관대하지 않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속이 시원하셨죠? 며느리를 지키는 시어머니의 마음 이해가 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